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필름메이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FX3와 30의 메이저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총 두 가지 카테고리별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위 시네마 바디의 기능 적용, 두 번째는 간편해진 워크플로우입니다. 지난번 업데이트 때도 상위 바디와의 연계성을 꽤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도 같은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나오픽 비율 지원입니다. 프랑스의 발명가 앙리 크레티앙이 고안한 아나오픽 렌즈는 2.4:1이나 2.8:1 같이 시원한 화면비를 만들어줍니다. 이미 많은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상위 바디인 베니스나 FX9에는 이 아나오픽 지원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FX3에 아나오픽 렌즈를 붙여서 촬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촬영 시 압축된 비율로 화면을 봐야 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화면을 나중에 편집단에서 좌우로 늘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촬영 당시에 제대로 된 비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촬영자가 이미지를 상상해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나오픽 비율을 지원하는 외장 모니터를 쓰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부가 장비가 또 늘어나죠. 헌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아나오픽 비율을 바디 LCD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뉴 들어가셔서 쭉 내려서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갑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래 역스퀴즈 표시라고 되어 있죠. 렌즈가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 1.3 또는 2.0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디스퀴즈 기능은 로고 촬영 모드에서 적용되고요. 라이브 뷰와 재생 모드에서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LCD는 물론 HDMI에 출력되는 이미지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 디스퀴즈 기능은 동영상 모드와 SNQ 모드 둘 다 지원되고요. 단 오토포커스와 손떨림 보정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아나오픽 렌즈가 매뉴얼 렌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자, 두 번째는 DCI 4K 해상도 지원입니다. 원래 4K 해상도가 처음 나왔을 때 4096-2160과 3840-2160 이렇게 두 가지 해상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7:9, 또 하나는 16:9죠. 물론 현재는 FHD의 4배인 3840-2160이 일반적인 4K 해상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네마의 표준 규격인 DCI에서는 4096-2160을 4K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위 바디인 베니스나 FX6-9에서는 이미 이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FX3와 30에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시네마 라인 간의 확실한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촬영화면 가셔서 화질 녹화, 파일 형식 보시면 맨 아래 DCI 4K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동영상 설정 가셔서 녹화 프레임 속도 보시면 59.94, 29.97, 23.98, 24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표기가 바뀌었죠. 또 23.98 프레임 이외에 정확히 24프레임으로 표기된 트루 24p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영화 현장에서 상위 바디들과 프레임 매칭을 위한 걸로 보입니다. 또 프레임이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셔터 스피드도 추가되었는데요. 23.98이나 24p를 선택하면 96분의 1, 48분의 1, 24분의 1 이렇게 3개의 새로운 셔터 스피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4p 선택 시에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확인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재부팅되면서 24p로 찍은 영상만 카메라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3.98, 29.97, 59.94 이렇게는 이전처럼 바로 변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트루 24p를 쓸 때는 프레임을 고정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DCI 4K를 쓸 때는 최대 59.94 프레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초점이 바뀔 때 마치 숨을 쉬듯 화각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심도가 얕은 단렌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프레임 안에 의도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 브리딩 현상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촬영 메뉴에 화질 녹화, 렌즈 보정으로 갑니다. 아래 보시면 브리딩 보정 있죠? 네, 들어가서 켜주세요. 살짝 크롭이 되긴 하지만 이 브리딩 현상을 최소화시켜주고요. 또 차후의 카탈리스트에서 추가적인 보정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버튼 하나로 동영상 모드와 SNQ 모드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촬영하다가 지금은 슬로우 모션이다 할 때가 있죠. 이때 모드 체인지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는 버튼 하나로 120p나 60p 촬영이 바로 가능합니다. 쭉 내려서 설정으로 갑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에 영상키 다이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원하시는 버튼을 먼저 정하시고요. 3번 촬영 모드 보시면 여기 동영상 SNQ 모드 선택이 생겼죠? 네, 요걸 선택합니다. 이제 일반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SNQ 모드가 돼요. 다시 한번 누르면 동영상 모드로 돌아옵니다. 쉽죠? 일반적인 영화나 방송 작업에서는 많은 카메라로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소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파일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게 뒤섞여버리면 촬영해놓고도 파일을 찾지 못하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의 이름과 릴 넘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다면 추후 데이터 정리가 훨씬 편해지겠죠. 또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들고요. 이 기능 역시 상위 바디에서 내려온 기능인데요. 촬영, 파일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 아래 캠 아이디와 릴 넘버 설정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 아이디와 릴 넘버, 카메라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FX3는 세 번째, FX30은 두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인데요. 베니스나 FX6-9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갖도록 연계성을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알파 시리즈와 FX 시리즈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차후에 또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FX 시리즈의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